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매장인 것처럼 꾸민 외국 기업의 짝퉁 한류 매장이 세계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제품 판매도 급격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해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해외에서 판매, 영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짝퉁 한류는 말 그대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국계 유통사들이 한국에서 생산, 디자인 또는 유통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해 현지 소비자를 속이는 현상입니다. 중국인이 소유하고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인데도 브랜드 마크의 한국 영문 코드인 KR을 사용하고 한국 제품의 캐릭터와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베낀 상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에는 어법에 맞지도 않은 엉터리 한글을 표기해 한국 제품인 양 교묘하게 위장하고 매장 내에서는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기도 해 영락없는 한국 매장처럼 비춰지게 하기도 합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물론 호주, 터키,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 전 세계 45개국까지 퍼져나간 짝퉁 한류 매장의 확산 속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짝퉁 브랜드는 중국의 생활용품점 무무소입니다. 2019년 5월 현재 무무소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35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전 세계 17개국으로 영업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고급 쇼핑몰이나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도 입점하고 있어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산으로 오인한 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짝퉁 한류 브랜드로는 아이라휘, 키오다, 요요소, 미니굿, 클랑벨리, 페낭, 조호르 등입니다. 아예 간판에 코리아를 붙여 전형적인 한국숍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품 구성면에서도 우리 제품을 교묘하게 베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중국 기업인 것을 눈치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소비자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아예 한국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까지 설치하려 했다가 한국 법원에 의해 철퇴를 맞은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에 사무실조차 없이 매달 11만 원을 내고 주소만 빌려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위장했으나 직원이나 집기가 전혀 없고 정권에 의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도소 매업을 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특허청에서 밝힌 한류 편승 외국계 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 세계 짝퉁 한류 매장은 149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첫 현황 조사를 실시했던 작년 10월보다 25.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 무무소를 조사한 결과 매장에서 파는 제품 중 99.3%가 중국산이었고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원산지 표기 위반 등 사유를 들어 지난해 무무소에 3억 2,2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배짱 영업을 계속하며 매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되는 제품의 질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들 짝퉁 한류 브랜드들이 문제가 된 것은 제품의 질이 극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한국 제품일 뿐 내구성 면에서 조악하기 짝이 없었죠. 이런 짝퉁 한류 제품들이 계속 팔리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한류로 쌓아온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도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충분합니다. 동남아 소매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약 10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와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자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있으며
연간 6에서 7%대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거대 시장입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입과 시장 장악이 중요하고, 이 같은 짝퉁 한류의 진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입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짝퉁 한류 기업들이 파는 제품들의 다수가 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에 자만해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짝퉁 한류 기업들이 파는 제품들 중 일부는 제품의 질이 괜찮은 것들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구매 결정 요인은 아직까지 가격이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을 찾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류를 등에 업고 출발한 이들이 가격 경쟁력과 어느 정도 질이 담보된 상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자칫 가품이 진품으로 둔갑되어 버리는 일반화 현상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성향을 공략해 이들이 구축해 놓은 시장을 역으로 가성비 높고 품질 좋은 진짜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이들 소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변화와 혁신, 효율성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K 브랜드들, 세계 시장에서의 힘찬 약진을 기대합니다.